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자, 최시영 번역가님 모시고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 영상 번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그 초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네. 준비하고 데뷔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죠? 예. 예, 이게 너무 늦게 나왔어요. 예. 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영어 실력은 얼마나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리스닝 하고 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먼저 어학 실력 예. 일단 좋으면 좋아야겠죠. 그거는 네. 이제 확실한 건데 얼마만큼 좋아야 되느냐. 그쵸. 항상 그게. 근데 리스닝은 예. 어차피 대본이 거의 한 90%, 95%는 대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리스닝은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다. 예,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무대본 번역을 하면은 예. 더 이제 시장이 넓어지니까 좋겠지만 예. 무대본 일감도 그렇게 있나요? 그렇게 대본 많지는 안 않는데 주니까? 이제 예. 무대본 일감은 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그쪽으로 하시는데 단가가 더 높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그게 또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아, 원래는 예. 조금 높아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게 좀 예, 이 일률적인 그쪽- 건 없어요.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영한 번역하고 한영 번역도 음. 그래도 한 1.8배? 최소 1.5배, 1.8배, 2배 이 정도 차이가 한영 번역이 더 비싸죠. 예. 그 도착어가 음. 그 외국어가 되는 게 더 비쌌는데 네. 이거를 또 막 업체가 또 줄이는 줄이는 거에 응하는 또 다급한 번역가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고 원래는 이제 한 1.8배 음. 정도, 음. 2배 정도는 돼야지 음.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음.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 뭐 유지를 많이 하고 음. 있는데 일부 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무대본 번역 예를 들어서 이제 의뢰가 왔다. 예. 그러면 저는 리스닝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바빠서 일정이 안 바빠서 돼서 못한다? 예, 못한다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스닝 실력은 별로 필요 없다. 있으면은 있으면 좋겠지만. 좋고 진짜 뭐 음. 간혹 가다가 음. 대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받은 대본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배우가 애드립 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잘 못 받아 적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 대본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원 대본을 받았는데 중간에 바뀐 대본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근데 많지 않으니까 많지 사실상 않으니까. 예, 그냥 리스닝은 접어두고 일단은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읽고 쓰기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가 아니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속도. 예, 왜냐하면은 사전 찾고 막 이걸 너무 자주 하면은 그냥 아마추어로 그냥 취미생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 이 속도를 내려면은 간단한 구문들, 그러니까 밥상에 나오는 구문들 이런 걸 캐치 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사진 안 찾고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많이 궁금해할 텐데 네. 사실 구어체인데 네. 사전 찾아보면 다 해석이 다 되지 않나요?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속도를 또 내야 되니까 하고 저 일일이 다 엉뚱하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 예를 들면은 예. Tell me about it. 이런 게 나왔다. 예. 그러면은 아마추어 번역가들의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의 열의 아홉은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봐. 그 얘기 좀 더 해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말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 원어민이 그 말을 쓸 때는 그렇다니까 그것 봐. Tell me about it은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것 보라니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한국어 원어민이 듣기에 그것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그렇구나 맞다 나도 그런 얘기 했었지 동의하는 개념으로 그것 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듯 물론 그냥 그것 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뭐 tell me about it 이런 것도 사실상 기본적인 표현도 예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고지것대로 번역을 그거 보라니까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단어도 쉽고 또 어떻게 또 끼워 맞추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또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헷갈리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어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알긴 알아야겠죠. 영상 번역 많이 하다 보면 이 네. 구어체 회화 능력 많이 늘겠어요. 예, 그런 거는 확실히 있고 이 영어 실력은 제가 이렇게 번역가들 영상 번역가들 많이 만나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어학 연수나 뭐 해외 학위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 다소 이런 게 내가 아니고 자꾸 몰아붙이고 있네요. 악플 유도. 그렇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없다.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이야, 정치인.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시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진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토익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대기업이나 국가고시 시험 칠 정도의 토익이면은 나머지는 이제 사전 찾아서 하면 되는데 다만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고 오역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더 보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자기 영어 실력을 진짜 원어민처럼 할 거 아니면은 과신하면 안 된다. 예상치 못한 게 많다. 정리하자면 네. 이제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속도도 일단 내야 되고 좀 센스가 있게 해야 되고 오역 가능성도 줄여야 되고. 그쵸. 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예. 어쨌든 보통 사람보다는 잘해야겠죠. 평범한 사람보다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토익을 쳤는데 뭐 토플 친 것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점수로는 안 되고 그래도 자, 책에 보면 네. 중국어 일본어 번역가분들 말씀도 나오시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도 비슷한 말씀 하시나요, 다? 중국어나 일본어도? 예, 그분들은 네. 이제 상당히 오래 하셨고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이제 업체도 운영하시고 그 업체와 연계된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어학이 영어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학이 중요한데 한국어 표현 같은 게 더 신경 많이 쓰인다. 그 속도 때문에라도 더 그걸 해야 된다. 언어보다 한국어도 더.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상 이렇게 해석하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원어를 해석하는 거는 뜻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교한 뭐 구문이 아니면은 뉘앙스까지 파악할 구문이 아니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걸 한국어로 표현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히 용어 같은 거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치물 같은 거 번역하기 힘들어하고 또 밀리터리물은 또 밀리터리물 아니면은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요즘에 이 발랄한 시트콤 같은 것, 또 젊은 시트콤 이런 것도 그런 걸 알아야지 그 용어 같은 거 우리나라를 표현한 용어 같은 거 알아야 되고 하이틴물 같은 경우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지났다. 그러면 이제 감각이나 줄임말 쓰는 것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영상물은 워낙 많으니까 자기 전문적이나 좋아하는 것 찾아가면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영어나 중국어, 외국어를 너무 높게 보지는 않되 그래서 약간 속도나 오역 가능성 때문에 조금은 해야겠다. 예, 그게 참 선배 번역가를 쓰고 얘기해주기가 그 정도를 얘기해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항상 보면은 그러면은 토플 몇 점부터 되는데요? 자꾸 이러시는데 그 참 그런 시험하고는 또 관계가 없으니까. 예, 시험하고 관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안 해야지 하면서도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 말고 저녁 시에는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몇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당시 영어 선생님들 평균 성적 이런 거 감안해서 700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의 평균 성적이 700점이에요? 토익이요? 예, 전체가 그렇게 낮아요? 전체가 아니고 네. 모 지방 교육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심각하게 낮은 거예요. 그때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하다. 아, 이런 영어 선생님들한테 배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잘하시는 건 정말 잘하는데 모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제 확실히 높아야겠고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들 무슨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통 700점 기준으로 보통 가고 700점 정도 되면 일단 영상 번역은 도전해 볼 만하다. 예, 도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근데 토익 900인데도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 성적 올리는데 그 비법들을 또 배워가지고 올리시니까 그렇게 또 올린 점수는 또 별 상관이 없겠죠 또. 요령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치면은 뭐가 나오고 뭐 예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끝내줘.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국어 실력은 그 정도고요. 또 초심자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영상 번역하고 싶으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영상 번역가의 뭐 자질 뭐 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식 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어학 지식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기본 지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상식? 예, 상식 이게 필요하고 그 어학 지식 말고 일반 지식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특히 전문 지식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거나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리터리물이나 심지어 그 시트콤이나 하이틴물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 용어나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세상 지식 중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가족관계, 또 직장과 상사와의 관계. 뭐 직장 상사 관계 거기는 이제 엄격하지 않으니까 뭐 나는 먼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드라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드 오피스 이런 거 할 때는 저 먼저 가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좀 엄격한 회사 이런 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험이 없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먼저 갈게요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어렵게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 문제 이런 거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그 책에 제가 중요한 용어, 뭐 형사물, 뭐 밀리터리물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거는 좀 따로 뽑아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 책에 있어요? 예.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 했나요? 정혁 씨 했나요?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에 뭐 그 오역들 많이 하는 것들, 건십 이런 것들, 그 배가 아니거든요. 항공 무장 헬기, 무장 항공 전력을 이제 건십이라고 하니까 그걸 걔네들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도 10이라고 하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세상 지식은 뭐 어떻게 독서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독서로 해결하는 게. 그 저기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정치물, 밀리터리물 이걸 선호하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성별 구별 개념이 점점 이제 뭐 아직은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약화되는 추세라 가지고 여성분들도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이런 정치물들, 비프 이런 정치물들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잘 하시고. 하기야 뭐 저희 번역가분도 여성 번역가들인데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저 인터뷰한 일본어 번역가분은 복싱을 취미생활로. 아 맞다 그분. 김명순님이죠? 김명순 번역가님 하셔가지고 그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그러시는데 권투를 그렇게 하는 건 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분은 또 가수로도 데뷔하셨잖아요. 뭐 락 음악 하신다고. 근데 요즘에 오사카 이런 데서 공연 같은 거 하신다고. 아 그래요? 하셔가지고. 그분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항상 바쁘셔가지고. 이 번역가들 보면은 다른 직업을 있다가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또 그런 분들 또 특징이 또 뭔가 다방면에 또 재주가 많아서 하고 도전하는데 이제 약간
두려움이나 그런 역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들이 예. 보통 그러면 이제 걱정이 많아서 직장인들은 잘 도전 못 하는데 예, 프리랜서 분들이 예.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없는 것만큼 이제 자기가 펼쳐나갈 공간도 큰 거죠. 예.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자기가 이제 다 해야죠. 당장 월급날 돈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네. 막 손이 떨리면서 예. 직장 생활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물론 이제 뭐 체불 업체들이 간혹 네.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네. 자연스럽게 돈 들어오고 세금 정산도 다 돼서 정산해서 들어오고 해서 통장에 찍힌 걸로 생활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또 뭐 예적금 이런 것도 들어주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돈 들어올 때까지 확실한 업체가 아니면은 약간 조금 제때 들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예, 많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준비 이야기는 거의 다 됐나요? 준비는 이렇게 영어 실력이랑 외국어 실력이랑 전문 지식, 배경 예. 지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하나 해놓으면 좋은 게 그 구체적으로 예. 뭐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던데 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다녀도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는 이제 학원을 선택해서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가 부족하다, 수학이 부족하다, 과학 탐구 영역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집어서 빨리 해주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고 예. 그거는 독학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ATS 프로그램 이런 거는 차라리 독학이 돼요? 독학이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해놓은 블로거들 그 훌륭하신 블로거 20명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려놓으신 것만 찾아보더라도. 그런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네. 거 블로그 보고 예. 그런 거 못 깨우쳐요. 근데 그걸 못 깨우치거나 이제 뭐 기계치 같은 사람. 뭐 일주일 3, 4일 걸릴 거를 학원에서 배우면은 뭐 2시간 만에 배울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번역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드백을 받을 예. 수 있는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 예. 유경험자가. 이거는 뭐 출판 번역이든 영상 번역이든 이게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맞죠. 아마추어는 뭐 적당히 하면은 오케이, 잘했네 되지만 돈을 받고 하는 이 프로페셔널 영역에서는 예민하고 이걸 왜 한 글자 더 들어갔나요? 이 바이트 잡아먹는 왜 그랬나요? 여기서 왜 안 나눠나요? 이거는 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를 다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암묵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화 되면 참 좋은데 오역은 매뉴얼화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 맥락, 다양한 영상물, 온갖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그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랜 지식이 축적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크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독학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친척이나 먼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이 그게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이제 항상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독학하고 뭐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친한 사람들 이게 하겠다 물으면 이제 학원 가 이렇게 배워야 돼. 이게 다 강남에 그 중계동 이런 데 학원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번역 학원이 중계동 뭐 강남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고 입시 학원들이 있는 게 다 돈 들여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네. 저기 출판 번역도 보면은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 흔히 이렇게 책 보다가 오역인 것 같은 걸 자기가 이제 하나 발견했어.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자기가 제대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예. 자기 실력이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네. 그 영상 번역도 똑같이 저거를 흔히 그런 사람들은 또 어둠의 경로로 또 다운받는 그렇죠. 걸 보면서 참 번역 못한다 나 같은 게 잘한다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정말 유경험자인 선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집마다 음식 잘하시는 분들 많죠. 백종원한테 좀 얘기도 들어보고. 예. 그러니까 백종원한테 얘기 들어서 해도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는 집밥 백종원 그걸 보고 저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설탕 많이 넣고. 네, 설탕 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호텔 그걸 한다. 그러면 그런 음식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면을 하더라도 전문 음식점에서는 냉면 그걸 짜서 하고 담음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체킹되는 것 이런 걸 최대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점검 받는 것 독학을 하더라도 뭐 학원 다니면 좋고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체킹 받는 것 이런 거는 출판 번역, 영상 번역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일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감을 줄 리는 없는데 그런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주지 않나요? 그게 약간 이제 순환 논리 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업체들 구인 공고 이제 작품 번역할 사람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모집이죠 항상. 뭐 경력자, 유경험자 또는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초심자는 도대체 어디서? 그럼 자기 취미로 한 거를 해야 되냐? 하는데 근데 이제 잘 찾아보면 이제 초심자도 있어요? 이게 잘 찾아보면 잘 찾아서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잘 찾아서 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내가 경험은 없지만 한번 테스트할 기회를 달라 하면 맞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유경험자들 찾기 때문에 그런 좀 대비 그러니까 연기자로 치면은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뭐 JPY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JYP인가요? JYP 이런 게 있듯이 거기서 자기 사람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주듯이 그렇게 좀 신경 쓰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 그런 아카데미나 이제 그런 쪽이 서치를 그것도 잘 해야겠죠. 다들 그렇게 해준다고 하죠. 어느 업체든지 뭐 다들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런 건 안 합니다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언지를 좀 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학원도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그 뭐 경영학 이런 데서 보면 근거 기반 경영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근거를 가지고 뭐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 근거가 있듯이 저도 뭐 학원 선택이나 뭐 진로 선택 이런 거에도 최대한 근거를 많이 모은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이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돈도 아깝죠 물론. 근데 제일 아까운 건 시간이거든요. 당사자는 시간이 아깝고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이 더 실력이 영어, 중국어, 일본 더 잘하는데 단지 뭐 주변 그게 없어가지고 인맥이 없어서 또는 도움을 뭐 못 받는구나. 그런 분들은 인맥이 있으면은 혼자서 해도 되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요nek이 인맥이 없으니까는 기획사 들어가서 오디션 봐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데뷔는 본인의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선후배라든지 영상 번역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데뷔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잘 찾아보면 또 이렇게 초심자도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공고가 나니까 그런 걸로 데뷔를 하시고, 일단 뭐 처음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인맥이 없고 그러면 뭐 아카데미 같은 데를 들어가서 기술 같은 것도 좀 빨리 배우고 그분들한테 피드백도 받으면서 또 선생님들한테 데뷔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아카데미도 잘 찾아보면서 근거 기반 뭐라 그러시죠? 근거 기반으로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걸 뭐 영어 번역의 기술 또는 감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또 인맥 연결 부분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는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또 그건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팅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책에. 연애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귀느냐. 누군가 들이대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번역가들도 보면은 자기는 번역에 큰 상관이 없는데 번역 한번 해볼래?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들이대가지고 예, 해볼래 하는 거. 뭐 출판 번역가다 보면 마치 그런 거네요. 예. 뭐 무슨 뭐 어디 갔다가 픽업됐다. 네, 연예인들이 예, 친구 따라서 뭐 예. 어디 갔다가 자기가 픽업됐다. 뭐 이런 걸.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한 일본어 김영수 번역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코드 음반 계통에 김명숙 번역가분. 예, 그분 하다 보니까 의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맞다. 그렇게 예. 했죠. 뭐 출판 번역 같은 되게 경우에는 해피한 분이네.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음. 자기는 번역 쪽에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들이대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이대서 예. 적극적으로 예, 알아봐서 예, 10번 찍고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해가지고 그렇죠. 온데 원서를 넣어보는 거죠. 업체별로 그래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업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맞아. 그런 게 예. 조금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예. 요즘은 옛날에도 왜 예. 그 가수들 데뷔하는 거 보면 그냥 뭐 대학가요제 나오면 그냥 다 가수 되고 네. 그런데 점점 요즘은 이제 소속사가 개념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가수가 예. 되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분야나 그 사회가 고도화돼서 그런가? 그 산업화가 되면은 이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M 이수만 대표이사 그분이 이제 한국 연예계에 큰 그 족적을 남기신 그쵸. 분인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거는 연예계가 안정화 시켰다. 연예 사업 쇼 비즈니스가 어떻게 안정화 시키는 거냐? 대박, 뭐 쪽박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인데 그거를 평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적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그걸 시스템화 만들어 가지고 한 거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검증된 작가 많이 쓰고 대형 작가들 쓰고 그리고 서브 작가들 해가지고 시스템화로 점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사회가 이제 점점 체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덕션에서도 아예 특정 업체나 아카데미의 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형 프로젝트 번역가 작품에 뭐 번역가를 공급받는다든지 예, 스튜어디스 학원들도 보면은 항공 승무원들이죠. 예. 플라이트 어텐던트 또 스튜어디스 하면 너무 보문살이시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항공 승무원 학원들도 보면은 이제 대형 국내 항공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소규모 항공사들 보면은 아예 그 아카데미 통해 가지고 그 외국 항공사 그쵸. 예 그걸 이제 픽업받는 이게 맞아요. 선발권 아예 주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균질화되면서 체계화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예 번역도 되게 이 자료가 많이 모아지니까 이 틀도 그 데이터도 많아요. 학원들이나 이렇게 번역가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점점 균질화되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통번역대학원을 나와야 될 필요는 없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어서. 하시는데 그 통번역 대학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인맥인데 영상 번역 쪽에는 이제 번역 쪽은 통역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 쪽은 그렇죠. 예, 번역 쪽은 약간 출판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통번역 대학원 졸업했는데 그 학원은 이제 간판이지. 네. 간판이고 이제 선후배는 있습니다만 이제 번역 쪽은 뭐 이렇게 뭐 출판 번역은 특히 뭐 이렇게 일감을 연결시켜준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학원 쪽이 그런 거는 많이. 통번역 대학원 보니까 저번에 어떤 교수님 책 보니까 대표님 번역하신 책으로 텍스트도 쓰고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광. 그러니까 그만큼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입니다. 틈지. 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임상 의사로 치면은 그 번역 임상의들은 다 나가 있고 그 교수 통역은 아직까지 통번역 대학원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책에도 보시면 통번역 대학원 길고 비싸고
김지혜 번역가님하고 임선혜 번역가님 두 분 다 통번역 대학원 출신. 아, 통번역 출신. 한 분은 통번역 대학원 출신이고 한 분은 통번역과 출신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중국어 번역가가 아마 외대 통역 대학원 이제 대학원 나오셨네?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인맥으로 해서 통역도 하시고 이제 그 번역도 이렇게 인맥 하신 케이스고. 중국어하고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네. 아마 다른 책에서는 아마 영어 조금 얘기만 있을 텐데 이 책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번역가분의 인터뷰가 예. 많이 실려 있어서 그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예. 네. 통번역 학과 나오신 분은 또 아카데미 또 다니셔서 또 또 따로 배우고 하기 때문에 대학원은 통역은 모르겠지만 번역은 나오면 좋지만 뭐 굳이 나와서 딱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물어봐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그거 한 게 나오면 좋다고 했을 때 그럼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나온 다음에 그게 메리트가 없으면은 또 괜히 저한테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약간의 자랑 조금. 자, 그럼 이제 이번 편도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돼가는데 선생님 혹시 그 뭘 더 준비하고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 뭐 없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건데 오역에 대한 마음, 유망한 번역가들, 정말 뭐 너무 존경받는 번역가들, 번역들, 영상 번역, 출판 번역 관계없이 그분들도 오역이 많거든요. 많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오역이 있거든요. 네. 많은 분은 진짜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유명해지셨나? 근데 명성의 관계, 신뢰의 관계 없이 좀 유명해진 분도 있긴 있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아니면 어려운 책을 또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작품 분도 있고. 도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무도 손 안 대는 거를 내가 해보겠다 하고 그리고 뭔가 길을 개척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번역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 없이는 이게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내가 오역에 대한 받아들여야겠다, 변해야겠다, 겸손해야겠다. 내가 오역할지도 모르잖아. 이거를 항상. 오역은 숙명이라는 얘기여서 들은 적 있어요. 예, 이윤기, 번역가의 숙명. 예, 이윤기 선생님이 쓰신 하신 말인가요? 예, 네. 쓰신 거 보면은 그분이 장미의 이름 이번에 그 리커버판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따님이 고쳤나? 아니요, 그분이 쓰셨는데 번역하셨죠? 움베르토 에코 작품 하셨는데 그건 것 같아요. 장미 이름인 것 같아요. 그게 해석하기인 게 워낙 중세이기 많으니까 복잡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박사분이죠. 그 전문 박사님께서 349년인가 뭐 이렇게 지적하셔서 올리셨는데 그거를 또 그분이 또 100% 만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한 290 뭐 그냥 300개 가까이는 맞더래요. 그 지적이.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근데 출판사도 대단한 게 그걸 또 재판을 낸 거죠. 해서 아름다운 오역의 일화가 됐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대단한 교수 나 교수님 되셨나 아무튼 그 박사님은 점잖게 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잘 모르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다 하시는데 근데 또 그냥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예 전체 번역을 까내리면서 이런 거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못 하겠다. 원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또 까불까불하면서 남의 그 티눈을 갖다가 그렇죠. 또 크게 부각해가지고 또 이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 이거 이거는 번역하고 관계 없구나. 요즘 리커버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커버판 어떤 게요? 뭐 옛날 고전이 표지가 예쁘게 변해가지고 우리도 이게 빨리 이게 3세, 2세 찍었으니까 저희 먹고 살기 시리즈도 계속 표지를 바꿔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지를 한번 지금 표지도 예쁜데 예, 새로 또 리커버판 곧 또 출간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준비하고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뭐
이메일로다가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마치고 예. 그 이메일 쪽지 많이 보내시는데 보내지 말라고 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 감사하고 귀찮으시구나. 예, 하는데 다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가능하면 체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많아서 그런 분들도 예. 있어요. 보면은 예.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보지도 않고 예. 아니면은 읽지도 않고 예. 이렇게 막 똑같은 질문 계속 예. 여기 아예 제가 그 출판 번역 먹고 살기도 그래서 아예 베스트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막 몇 개를 뽑아놓고 네. 했는데도 예. 똑같은 질문을 또 이메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글쎄 이게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영광스럽긴 한데 예. 너무 성의가 없이 느껴지는 것 같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화 질문도 아니고 예. 예. 그런 분들 질문은 이제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가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가 이미 진로를 정했어요. 마음속에는. 그래놓고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떠보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럼 그 말씀을 자기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이러면 아니 근데 그런 결정장애인가요?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거나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분들이 저도 겪어본 적 있어요. 예, 자기네 엄마랑 통화 좀 해달라고. 예. 아니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은 막 30 됐는데 나 엄마한테 얘기해달라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의 가정사나 남의 그 인생 문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그 얘기도 했었어요. 좀- 내 인생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낭독편도 뒤에 있으니까 네네. 예, 이거를 뭐 책을 읽기 싫으시면 분들은 네. 뒤에 낭독을 쭉 읽으시면 예. 또 많은 질문이 해소되지 않겠나 예.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의 아나운서 분께서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은 준비하고 데뷔하는 것까지 네. 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실전 영상 번역의 본격적인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상 번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어떻게 뒤에 동행하고 업 뭐 이렇게 좀 시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동행과 업은 예. 그게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이 부분이 이제 예. 막 업계에서 그런 업계 현황 이런 거라서 말씀 조심하셔야겠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지난 방송 예. 그런 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알고 예. 이렇게 그걸 해서 이제 그 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업체들이 예, 그래서 최대한 말씀드릴 계획인데 예, 그런 압력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너무 몸을 사리시는 작가, 번역 작가 최시영님과 몸은 사렸는데 말씀은 다 드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